자, 이제 오늘부터 수능 특강 독서 11페이지 지문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지문들 모두를 분석하는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수능 특강이 올해 수능에 당연히 반영되는 교재니까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어떤 친구는 수특이 도움이 되고요, 어떤 친구는 수특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게 문제풀이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수특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특은 문제풀이용 교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경지식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수특이 반영된다는 건 뭐죠? 지문에 있는 내용이 반영된다는 뜻이니까 그 내용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해지겠죠. 물론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건 덤입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용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11페이지에 있는 지문을 하는데, 사실은 11페이지 지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학 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리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줬거든. 그럼 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다르게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게 논리학이구나 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어때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일단 그거 하나 잡으시고, 두 번째,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분명히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반영해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를 검토해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자, 그럼 저는 어떤 입장에서 이 수업을 준비하게 하냐면, 그럼 내가 만약에 출제 교수라면 나는 어떤 걸 낼까? 저는 그 입장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 지문마다 나라면 이걸 반영해야 한다면 난 이걸 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봤을 때 적중했다, 적중하지 않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 강의는 다 녹화가 되니까, 맞죠? 올해 11월에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 수업에 대한 홍보 자료로도 쓰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얘기했던 게 나왔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11페이지에 그 위에 여백에다가 씁니다. 11페이지 위에 여백에다가 쓰시죠. 자, 뭘 쓰냐면, 자, 씁니다. 위에 그 여백 있죠? 지문 이해하기 위에 옆에 여백 있죠? 거기다 씁니다. 이 문제가 나옵니다. A는 B가 아니라 C다. A는 B뿐 아니라 C다. 전 좀 생략해서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A는 B보다 C다. A는 A보다 B, A에 비해 B. 자, 이 문장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지문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요게 먼저입니다. A는 B가 아니라 C다. A는 B뿐 아니라 C다. A는 B보다 C다. A보다 B, A에 비해 B. 자,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뭘 해야 돼? 체크를 좀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여러분 굉장히 비경제적인 문장인데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B가 아니라 C다는 원래 어떻게 쓰는 게 나아요? A는 C다라고 써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자, 그럼 B가 아니라, B뿐 아니라 이런 말들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을 문제에 뭐 하겠다는 걸까?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정보를 비교 또는 대조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비교 대조의 문장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출제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11페이지에 있는 이 첫 번째 지문이 요걸 보여줬던 거예요. 자, 먼저 답을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보시죠.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후설에 따르면 논리의 규칙들은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시죠? 거기다 동그라미 빵 쳐놓고요. 우리가 의미 구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의식의 선언적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정리해 보면, 논리의 규칙들은
경험이 아니라 뭐다? 선험이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이것 때문에 뒷장 넘기시죠. 1번에 5번 선택지가 답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인상은 거기에 속하지 않죠. 감각적 경험이 아니잖아요.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쌤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용해서 선택지를 만들었다는 느낌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를 만났을 때 거의 정답이나 오답에 사용하는 문장들은 이런 비교대조의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헛갈릴 때 이 밑줄 친 문장들만 뭐 하면 될까? 확인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본능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게 첫 번째 팁.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서론을 읽으면서 내용 정리를 할 텐데, 당연히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서론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럼 서론의 내용이 뭐 된다? 반복된다. 이것만 머릿속에다 꼭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논리학은 끊으시죠.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끊어보시죠.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끊어보시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지문이다? 논리학에 대한 지문이다. 자, 그러면 논리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죠? 자, 그럼 올바른 판단이네요.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논리학은 뭐라고요? 올바른 판단이라고요. 다시요. 논리학은 뭐라고요? 올바른 판단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너무 뻔하죠? 그럼 이제부터 논리학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를 설명하겠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먼저 생각이 멈춰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올바로 판단한다는 건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논리학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이중 동그라미 빵 칩니다. 형식 논리학은 동그라미 빵 칩니다. 자, 그러면 논리학은 논리학인데 무슨 논리학? 형식 논리학이죠. 저 줄여서 형론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 중에서 형식 논리학이죠. 집중해야 돼. 그럼 이 중에서 형식 논리학이라는 건 형식 논리학은 논리학에 속하는 거죠. 그럼 형식 논리학도 어떤 걸 하려고 만든 걸까요? 올바로 판단하려고 만든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계속 갑니다. 형식 논리학은 논증과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 동그라미,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연구하는 거 타당한지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 분석해서 뭐한지 본다고요? 타당한지 본다고요. 자, 타당하다는 말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올바로 판단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꾹꾹 밟아서 읽어드릴게요.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올바른 판단에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연구하는 분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처음 체계화되어 근대에 이르러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대요. 정교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럼 정교하게 판단했다는 건 여러분 올바른 판단이 더 뭐 됐다? 정교화됐다 이 얘기겠죠.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형식 논리학의 대표적인 체계로는 그죠? 이제 분류 일어납니다. 뭐 일어난다고? 분류. 명제 논리 동그라미 치고 수로 논리 세모 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 논리학이 명제 논리와 무슨 논리로? 수로 논리로 구분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명제 논리는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만든 거겠죠? 자, 칠판 좀 보세요. 근데 이 명제 논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수로 논리를 만들었겠죠. 그럼 이 수로 논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대응하는 걸 또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만들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명제 논리부터 갑니다.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이거. 논리학은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계속 갑니다. 명제 논리는 동그라미부터 설명하네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들을 그리고 또는 만약, 뭐뭐이면 등의 논리 연결어로 결합하여 결합 동그라미.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야. 복합 명제를 만들고. 왜 복합 명제일까? 자, 선생님 봐봐. A라는 문장이 있었어. B라는 문장이 있었어. 이걸 뭐 했어? 연결했어. 그럼 연결했다는 건 단수가 뭐가 된 거야? 복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명제야? 복합 명제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시 거기 문장 보세요. 문장을 이해해야 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문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 여러 개를 접속사를 가지고 뭐 한다? 연결해서 결합한대요.
그럼 여러분 명제가 명제인데 얘들아 결합된 명제니까 무슨 명제다? 복합 명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복합 명제들로 만들고 원래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너무 쉬운 예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은 뭐 한다?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 소크라테스는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빼보면 앞에 사람하고 사람 지워지죠. 그래서 결론 뭐 나오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맞죠? 물어볼게요. 명제죠. 명제죠. 어떤 명제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명제가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따라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니까 무슨 명제죠? 복합 명제죠. 이해돼요? 그럼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도 뭐고? 참이고,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도 뭐다? 참이다. 이해됩니까? 다시 보시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3단 구조의 논법은 알고 와라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건 이제 설명 안 할 거야. 이건 알고 와.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알겠지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예가 없을까? 이건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수러 명제, 수러 논리에는 여러분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명제 논리는 얘들아 3단 논법 정도의 기본적인 베이직이거든. 이건 알고 와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수러 논리는 어때? 아, 이건 얘들아 예까지 설명해 줄게.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볼게. 이게 수능에 반영된다고 쳐봐? 그럼 수로 논리의 예도 뭐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생략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수특은 배경 지식의 활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수로 논리는 명제 논리의 비에 밑줄치고 별표입니다. 나왔죠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런 거 그냥 보이는 순간 체크해야 돼요. 명제 논리에 비해 뭐하다?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 세밀에다가 세모 빵 치죠. 자, 그럼 여러분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실판 보고 올바른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어떻게 세밀하게인지 볼게요. 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 문장을 분해에다 세모 칩니다. 분해하니까 세밀하겠죠. 그 문장에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해 나타날 수 있게 한대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영호는 야구선수이다와 지호는 야구선수대의 경우 명제 논리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밑줄 치고 별표. 이거 해석하면 진짜 잘한 거야. 요게 히든이야 이 지문에서는. 자, 그럼 질문 던져볼게. 왜 이 두 명제는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왜는 지문 내용 보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이해돼? 자, 이 명제와 이 명제가 얘들아 뭐 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얘들아 명제 논리가 아닌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문장이 따로따로만 있잖아. 연결이 안 됐잖아. 접속사가 없잖아. 그럼 이건 무슨 논리가 아니야? 명제 논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런 문장들조차도,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런 문장들조차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러 논리에서는 두 문장이 모두 야구 선수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 대해 포착할 수 있다. 자, 그럼 쌤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두 문장이 연결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게 무슨 논리야? 명제 논리야. 근데 문장을 연결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게 무슨 논리야? 수러 논리다 이 얘기예요. 그럼 수러 논리는 뭐예요, 여러분? 영호는 야구 선수죠. 그럼 야구 선수인 게 누구죠? 영호죠. 두 번째, 지호는 야구 선수죠. 야구 선수인 게 누구죠? 지호죠. 그럼 여러분 이 두 문장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서술어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고 아,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무슨 선수구나, 야구 선수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를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위에 있는 문장들이 참이어서 판단했습니다. 무슨 논리? 명제 논리. 이해됩니까? 야구선수, 은호도 야구선수고 은숙이도 야구선수 어떻게 하셨어요? 서술어 보고 알았어요. 무슨 논리? 수러 논리. 이해됩니까? 그럼 문장 자체가 연결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논리는 무슨 논리고? 수러 논리고.
더 세밀한 논리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이었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자, 인강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저처럼 이해했습니까?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배경 지식이 되려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갑니다. 형식 논리학은 그게 무슨 논리죠?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죠.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연결 동그라미 칠까요? 구조적 일관성 동그라미 칠까요? 무모순성에 초점을 두는데 무모순성에 동그라미 칠까요? 그럼 결국 같은 말이죠. 그럼 모순 없이 연결되는 게 일관성이고 그 일관성이 뭐죠? 무모순성이죠. 맞습니까? 네. 무모순성이란 어떤 이론이나 논리체계 안에서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의 논리체계가 A다와 A가 아니다가 동시에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체계는 무슨 성이다? 무모순성이다. 자, 이해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A는, 즉 철수는 학생이다와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는 절대로 여러분 두 가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성이다? 무모순성이다. 즉 참 아니면 무엇으로? 거짓으로만 판별될 수 있으면 된다.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 이런 건 없다고. 뭐만 있어야 돼?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 뭐지? 모순성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계속 읽습니다. 따라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밑줄 칩니다. 전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뭐 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령 전제가 거짓이라 해도 그 안에 모순 없이 무슨 성? 무모순성. 결론이 도출되면 논리 구조는 뭐 한 거야? 타당한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야? 논리 자체가 중요한 거야? 논리 자체가 중요한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뭘 바르면 전제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 구조만 타당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한 거야? 타당하다고 보는 거야.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거짓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 기축만 지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라 할 수 있을까? 올바른 생각 동그라미 빵 친 다음에 첫 번째 단락으로 다시 쫙 올라가세요. 이거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찾아. 올바른 판단이냐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물어봅시다. 다시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만 옳다고 해서 이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슨 제기? 문제 제기죠. 이거에 무슨 점을 들어는 거야? 문제점이 있다. 그럼 얘들아,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 문장의 구조만 보고 이건 옳다라고 판단을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해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형식 논리는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한 겁니까?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한 겁니까?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한 거죠. 셋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자는, 자,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치마를 입는다. 하나쌤이 치마를 입었다. 하나쌤은 여자다. 말 되냐고. 안 되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장 구조상 논리적으로 무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문장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데 이거 참 아니잖아. 도대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잖아. 올바른 판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논리학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의 의식에 대한 관련이 후설입니다. 후설에다 네모칠까요? 후설의 형식 논리학이 왜 우리는 모순을 배제해야만 타당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즉 논리 자체의 타당성만 따지는, 이해됩니까? 밑줄, 근본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얘들아 근본적인 뭘 제시하지 못한다고? 근거 제시를 못했다고. 논리적 구조만으로는 근본적인 건 얘기를 못한다고. 이해됩니까? 자, 계속 볼게요. 그는 무슨 논리를 통해? 선언적 논리. 드디어 이제 하고 싶은 말 나왔네. 자, 그럼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 무슨 적 논리다? 선언적 논리죠. 자, 그럼 선언적 논리가 뭔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갑니다.
선언적 논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가를 묻습니다. 후설에 따르면 논리의 규칙들은 집중합니다.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선언적인 건 얘들아 뭐지? 논리 규칙이죠. 자, 그럼 이 논리적인 전제, 다시 말하면 다시 위에 첫 번째 근본적인 뭘 찾는다?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럼 칠판 봐. 근본적인 근거라고 쓸게. 이 근본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해돼? 그럼 물어보자. 쌤 봐봐 얘들아. 쌤 봐봐 얘들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너희들이 눈으로 본 적이 있는 거죠. 본 적이 있으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럼 이건 경험이죠.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경험하기 전에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그렇지. 다시 말하면 그 전에도 이미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근본적인 근거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경험으로 안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여러분, 하늘에서 새가 날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새는 이미 뭐 하고 있었어요? 날고 있었다고요. 결국 날고 있었던 게 원래 근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죠. 왜 2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약속을 이렇게 해버렸다고. 제 말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본 거야? 선언적 또는 근본적인 근거다라고 본 거예요. 이제 이 문장 이해되세요? 수특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명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선언적이란 말 이제 캐치 되셨죠? 요 단어 꼭 챙겨서 가셔야 돼요. 선언적은 뭐죠? 먼저 알고 있었던, 먼저 그러한 것, 근본적인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선언적 근거, 구조, 즉 보편적 인식의 형식에서 비롯된다. 보편적 인식 동그라미 빵 치죠. 그렇죠?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는 건 여러분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왜죠? 모두 그런 걸 근거로 하니까. 맞나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이러한 의식을 작용을 탐구하기에 직관적 개념을 핵심으로 해서 직관 동그라미 빵 칩니다. 그럼 직관이 뭔지 볼게요. 직관은 단순한 감각이나 본능적 통찰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언어나 기호의 매개 없이 의식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는 행위예요. 대상의 본질에다 네모 빵 치죠. 자, 대상의 본질과 똑같은 말 위에서 찾아보세요. 근본적인 근거라고요. 모든 참된 인식이라는 이러한 직관의 근거여야 한다. 예컨대, 자, 예를 들어주네요. 설명 들어볼게요.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일 때, 자, 쌤 보세요.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라는 걸 내가 참으로 받아들였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왜 참으로 받아들였냐면 내가 경험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삼각형은 원래 세 변을 가진 도형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뭐 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근본적 근거가 있는 거야, 머릿속에. 이해돼? 자, 계속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명제를 참으로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언어 기호를 결합한 것이 아니라, 즉 삼각형은 주어져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 서술어져. 자, 이걸 연결시켜서 안 게 아니라 삼각형의 개념이 지닌 본질적 구조를 의식 속에서 직관적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다시, 이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감각이 아니라 주체가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직관행입니다. 세 변이 맞물린 도형을 떠올리고 그것이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성립함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죠. 자, 쌤, 왜 기호의 조합이죠? P는 Q이다, Q는 C이다. 그러니까 P는 Q이다. 이런 식의 조합이 아니라고. 이해돼? 즉 형식적 논리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식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선언적 활동에 기초한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요걸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해 드려 볼게요. 칠판 좀 봐주세요. 자, 여기다 이제 천천히 써볼게. 쓰지 말고 들으세요. 연필 놓고 들으세요. 자, 논리학이 있어요.
자, 이거 왜 한다고요? 올바른 판단하려고요. 자, 그래서 무슨 논리학 만들었냐면 형식 논리학 만들었대요. 근데 형식 논리학을 보니까 명제 논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수러 논리가 있대요. 자, 명제 논리면 P이면 Q이다. 맞죠, 여러분? Q이면 뭐 C이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 지워져서 뭐야? P이면 C이다. 이런 식의 과정만 맞으면 맞는 게 무슨 논리? 명제 논리. 자, 수러는요, P이면 Q이다인데 이 Q이다와 P이다를 쪼개가지고, 맞습니까? 분석을 하는 거야. 서술어를 보고 분석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무엇에 기초를 한 거야?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기초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논리적 구조만 맞으면 다 참이라고 말해버리는 형식 논리학의 문제는 전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 논리학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무슨 논리가 만들어진 거야? 후설에 선업 논리학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선업 논리는 뭔데? 원래 근본적인 근거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어떤 문장 속에 이 구조를 보는 거니까 아니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보는 겁니까? 진짜 의미를 보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삼각형은, 맞죠, 여러분? 자, 예를 들은 거야. 삼각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삼각형은 삼각형이니까 여러분, 각이 몇 개다? 세 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은 그럼 각이 세 개란 얘기네. 각이 세 개인 걸 뭐라고 불러?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 이미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걸 파악하는 게 무슨 논리다? 선업 논리다. 그럼 이 논리 구조만 가지고 파악했을 때의 오류를 뭐가 여러분들 해결해 주는 거야? 선업 논리가 해결해 준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다시 봅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정당한 의미를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선언적 활동이다.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사각형은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사각형은 여러분 각이 4개입니까? 그렇죠. 사각형은 각이 4개다. 왜? 수로와 주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사각형이라는 근본적인 성격을 생각해 보는 거야. 각이 몇 개야? 4개네. 아, 그럼 사각형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무슨 논리? 선언적 논리학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러한 선언적 논리학은 끊어봅시다. 형식 논리학의 전제된 조건을 뭐한다? 탐구하는 거예요. 다시 전제된 조건을 뭐한다고요? 탐구한다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새는 난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새가 있죠? 자, 형식 논리학은 뭘 따져요? 난다와 새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따지죠. 그런데 이제 선언적 논리학은 뭘 따져? 새의 근본적인 성질을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새는 날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맞아 안 맞아? 맞네. 이해돼요? 얘와 얘의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논리학의 전제된 조건을 탐구한다고.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형식 논리학의 전제된 조건을 탐구한다고. 이해돼? 물어봅시다. 자, 여자는 치마를 입는다. 하나쌤은 치마를 입었다. 따라서 하나쌤은 여자다. 가만히 보자. 잠깐만. 하나쌤은 여자라고? 아닌데. 이해돼? 그럼 얘들아, 그건 근본적인 뭘 따진 거야? 논리를 따진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로 보면 이건 뭐야? 참인데. 맞아? 하나쌤을 논리적 구조가 아니라 근본적인 걸로 보면 여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논리학의 전제된 조건을 탐구한다. 이해됩니까? 그럼 모순이 없으면 타당하다는 형식 논리학을 다시 탐구하는 게 뭐란 뜻이에요, 여러분? 선언적 논리학이다. 그래서 논리학의 근본적 토대를 해명하는 논리의 논리학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앞의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형식 논리죠. 뒤의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선언적 논리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 내겠습니까? 논리의 논리학의 밑줄 쫙 쳐놓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문제 뭐 낼까요? 앞의 논리와 뒤의 논리의 짝꿍으로 알맞는 것은 했고 1번, 2번, 3번, 4번의 선언적 논리학과 형식 논리학을 섞어 놓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논리의 논리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어 써야 돼요? 형식적 논리학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선험적 논리학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렇게 정리가 되시면 요 지문은 이해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논리학은 무엇을 판단하려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그래서 무슨 논리학이 있어? 형식 논리학. 머릿속에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형식 논리학의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이야, 얘들아. 자, 그럼 그 3단 논법의 논리학은 얘들아, 전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라 논리에 뭘 따지는 거야? 구조를 따지는 거야. 그럼 논리 구조만 맞으면 뭐 하는 거야? 이건 참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건 전제가 잘못되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그래서 그 문장 자체,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탐구하는 거. 이걸 무슨 쪽 논리학? 선험적 논리학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뒤로 넘기시면 1번 문제는 여러분 답 5번 자연스럽게 나오시죠?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 안 읽어드리고 그냥 바로 풀면 A, B, C, D 그냥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 거기 기억에 독서 목적의 부합성, 그 A에 쓰시면 되고, 내용의 타당성, 니은에 쓰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는데 뭐죠? C죠. 왜 씁니까, 여러분? 인용이 없어서. 이해됐죠?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문제풀이용이 아니라 이제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봤던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특강 첫 번째 지문 정리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정리를 시작할 텐데 꼭 잊지 마실 것. 제가 매 지문마다 가급적이면 출제 포인트를 꼭 짚어드릴 거예요. 오늘 출제 포인트는 요 문장 구조예요. 요 문장 구조 꼭 가져가시고 서론의 내용이 반복된다는 건 느껴지시죠? 자, 머릿속에 무슨 논리학과 무슨 논리학은? 형식적 논리학과 형식 논리학과 선험적 논리학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걸 어떻게든 또 응용해서 문제를 내겠죠. 제 말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